오늘은 데이터 분석의 통계 과목에서 수학 포기자들을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추론 통계 입문입니다. 통계는 데이터 분석에서 하드 스킬 영역입니다. 통계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수학 공식과 함께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학 공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수학적 처리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컴퓨터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개념과 수학적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수학 포기자를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추론 통계 입문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접근보다는 용어와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기술 통계 입문 영상을 먼저 듣고 이번 추론 통계 강의를 듣는다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통계와 추론 통계의 정의를 알아보고 표본 추출과 표본 분포, 확률과 확률 분포, 점 추정과 구간 추정, 가설 검증의 기초, 카이 제곱 검증, T 검증, 분산 분석, 상관 분석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는 무엇인가? 개요입니다. 통계는 영어로 statistics, 한자로 통계입니다. statistic는 확률을 뜻하는 라틴어의 statisticus 또는 국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의 statistica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인 통계는 통, 거스릴 통, 합칠 통, 개는 셀 개입니다. 즉 영어의 뜻과 이 한자를 종합해서 보면 통계는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국가를 다스릴, 합칠, 국가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계의 정의를 보면 통계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추론, 요약 등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이 정의를 보면 어찌 보면 이 말은 통계가 데이터 분석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의 목적, 데이터 요약, 데이터 해석, 의사결정 지원, 예측이 있습니다. 데이터 요약은 복잡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해하고 쉽게 요약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데이터 해석은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이나 트렌드를 발견합니다.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해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측, 이런 과거 데이터와 데이터 해석을 기반으로 미래의 사건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통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는 추론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합니다. 기술 통계는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추론 통계는 표본 데이터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용어입니다. 우선은 아래 6가지 용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개념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모집단은 population, 통계학에서 관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입니다. 모집단은 전체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 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영향으로 그전에는 표본 조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수, 우리는 이것을 파라메타라고 하고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속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즉 모집단의 어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분포 이와 같은 속성을 통계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표본, 샘플이라고 하고 모집단을 전부 다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는 모집단의 일부입니다. 표본 조사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량, 스태티스틱, 모집단에서 대표하는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하고 그 표본에 대한 통계적 속성을 즉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보면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 모집단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모수이고 그 모집단의 대표성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를 선택하는 것을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본이 추출된 것은 하나의 표본 집단이 생길 것이고 그 표본 안에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표본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 통계량을 근거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 통계량은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분포이고 통계적 추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 통계란 무엇인가? 개요입니다. 추론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 추론 통계는 표본의 데이터로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예측하는 통계 방법론입니다. 참고로 기술 통계는 데이터로부터 특성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추론 통계는 주로 표본 데이터를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고 가설 검증을 통해 모집단의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연구 목적에 맞게 다양한 통계적 방법, 즉 추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확률의 개념과 점 추정 및 구간 추정의 개념을 알아보고 가설 검증의 개념, 그리고 다양한 가설 검증의 방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중요성, 데이터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예측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참고로 추론 통계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는데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제2과목 빅데이터 탐색에서 통계 기법에 의해 추론 통계 항목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에서는 제1, 2 유형의 EDA, 즉 데이터 분석 단계와 결과 해석 및 제3 유형의 가설 검증 항목에서 출제됩니다. 세 번째, 표본 추출과 표본 분포입니다.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 기술 통계 입문에서 표본 추출과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이전 강의의 기술 통계 입문에서 표본 추출 방법에 관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은 모집단에서 데이터의 일부만 선택하는 과정이고,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해야 하므로 표본 추출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본 추출 방법은 단순 랜덤 추출, 층화 추출, 군집 추출, 계통 추출이 있습니다. 표본 분포입니다. 표본의 통계량의 분포를 말하고 모집단으로부터 여러 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각 표본의 통계량, 즉 평균, 표준 편차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분포입니다. 표본 분포의 법칙에는 크게 중요한 법칙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수의 법칙, 나머지는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큰 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라고 하고요. 표본의 평균에 대한 법칙입니다. 표본의 평균에 대한 법칙입니다.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란 하나의 표본 내에 포함된 데이터의 수를 말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에 가까워진다라는 법칙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가로축이 표본의 크기, 우리가 n으로 표기를 하고, 세로축은 그 모집단의 분산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점선은 모집단의 모분산이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분산은 모분산에서 편차가 있다가 점점 수렴을 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센터럴 리미트 시어럼이라고 하고요. 표본 평균이 갖는 분포에 대한 법칙입니다. 큰 수의 법칙은 표본의 평균에 대한 법칙이고, 중심 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법칙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다면 여기서 표본의 크기는 30개 이상일 때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우리는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추론 통계 기법을 사용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추론 통계 기법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 뭐냐 하면, 표본의 데이터가 정규성을 띈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표본의 분포가 정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다음 영상인 비모수 통계 기법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모집단의 분포가 균일 분포가 있고 이런 형상의 분포가 있습니다.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10개라고 하면 첫 번째 모집단은 예를 들어 삼각형 형태일 수도 있고 오른쪽은 이와 같은 형태일 수 있습니다. 표본이 예를 들어서 30개 이상이 되면 모집단이 균일 분포이더라도 그리고 이런 형태의 분포이더라도 아래 그림과 같이 정규 분포에 근사한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네 번째, 확률과 확률 분포입니다. 개요입니다. 확률과 확률 분포는 샘플 데이터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고 통계적 가설 검증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통계에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시점이 바로 확률과 확률 분포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확률과 확률 분포를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가 필요한 이유, 모집단에서 표본을 통한 일반화를 제공합니다. 표본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 모집단에 대해 일반화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통계적 검증 방법, 우리가 앞으로 배울 카이 제곱 검증, T 검증, 아노바 등 이런 통계적 검증 방법은 모두 특정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해석을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일관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표준 정규 분포이고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의 집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용어입니다. 확률,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분포 함수 이런 용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률, probability. 확률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0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1은 사건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확률은 항상 0에서 1 사이입니다.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 실험의 가능한 모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결과를 숫자로 표현합니다.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확률 변수가 실험에 가능한 모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결과값을 나타낸 것이고 확률 분포는 그 값 중에 하나를 가질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확률 분포 함수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입니다.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분포 함수 제가 정의를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숫자가 있죠. 거기서 만약에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즉 확률이란 특정 사건 6이 나올 확률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질 때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확률 변수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를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확률 변수 주로 우리가 x라고 하는데 확률 변수 x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 3, 4, 5, 6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 2, 3, 4, 5, 6 가능한 모든 결과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분포는 이러한 확률 변수가 가지는 분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경우는 각 확률 변수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죠. 6분의 1이기 때문에 균일 분포가 됩니다. 확률 분포 함수는 균일 분포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률 분포에는 크게 두 가지 분포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산 확률 분포, 두 번째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라고 하고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특정 값, 예를 들어서 0, 1, 2 등과 같이 셀 수 있는 값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P는 확률을 의미하고요. 대문자 X는 이산 확률 변수를 말하고 소문자 XI는 이산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말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Px는 XI로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아송 분포, 초기하 분포, 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 그 중에서 아래 세 개인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아송 분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단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공식보다 예시를 통해서 각 분포가 시행되는 상황을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르누이 분포는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 확률 분포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예시가 뭐냐면 동전을 던져 앞뒤가 나올 확률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성공 아니면 실패가 일어날 확률을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성공의 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패의 값은 1-p입니다.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항 분포는 동전을 던지는데 우리가 성공을 앞이라고 하면 10번의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올 확률입니다. 독립적인 베르누이를 n번, 10번 반복했을 때 성공 횟수를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즉, 성공 횟수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동전은 앞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이 나올 확률은 0.5죠. 그러면 이항 분포는 좌우 대칭인 분포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동전이 아닌 다른 행위를 했을 때 확률이, 즉 성공이 될 확률이 0.5보다 크다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비대칭 분포가 되고, 만약에 성공의 확률이 0.5보다 작다면 왼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는 성공 확률에 관계없이 반복 시행하는 행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의 그림이 확률이 0.5일 때 반복 횟수가 20번일 때의 그림입니다. 분포입니다. 하지만 이 녹색 분포를 보면 확률이 0.7이고 반복 횟수는 20이죠. 즉 동일한 반복 횟수를 가지고 있는데 성공할 확률인 P가 높아지니까 더욱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확률이 0.5인데 이 파란색은 반복 횟수가 20회. 만약에 반복 횟수가 예를 들어서 40회가 된다면 이 빨간색 점선처럼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됩니다. 포화송 분포입니다. 포화송 분포는 1시간 동안 영상 시청 중 중도 포기자 횟수입니다. 즉, 단위 시간 혹은 어떤 주어진 공간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입니다. 단위 시간이 1시간 동안이 되고 특정 사건, 영상 시청자 중 중도 포기자, 이게 포화송 분포가 됩니다. 여기서 람다는 단위 시간, 단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평균 수를 말하고요. K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람다, 단위 시간, 단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평균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이 말은 사건이 평균적으로 자주 발생할수록 포화송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한 모양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람다가 1입니다. 즉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위 시간 혹은 단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평균의 수가 1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람다가 4이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람다가 10입니다. 즉 람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포화송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한 모양이 됩니다. 우선은 중요한 이산 확률 분포에서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의를 이해하기보다는
예시를 먼저 이해를 하고 동전을 던져 앞뒤가 나올 확률이 베르누이 분포이구나. 동전을 10번 던져 성공이 나올 확률이 이항 분포이구나. 그리고 1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게 포화송 분포이구나. 그리고 이항 분포는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포화송 분포는 어떤 단위 시간, 단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평균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기화 분포는 예를 들어서 52장의 전체 카드에서 5장을 뽑을 때 에이스가 나오는 횟수입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유한한 모집단 52장의 전체 카드에서 5장을 뽑을 때 우리가 다시 그 52장의 카드에 집어넣는 게 아니죠. 이거를 비복원이라고 합니다. 52장의 전체 카드에서 5장을 뽑을 때 비복원인 형태로 행위를 할 때 에이스, 성공이 나올 횟수를 말합니다. 기하 분포는 동전을 던져 앞면이 성공이라고 할 때 앞면이 나올 때까지 뒷면, 즉 실패의 횟수입니다. 음이양 분포, 이게 영어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을 위해 시도한 횟수입니다. 즉 어떤 성공이 지정된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된 총 횟수입니다. 확률 분포의 두 번째인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라고 하고,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로 표현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PDF라고 하고 누적 분포 함수는 CDF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무한한 값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 키, 온도 등과 같이 실수인 연속적인 수치의 값을 가진 경우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Y축의 값은 확률이 아닌 확률 밀도입니다. 확률 밀도란 확률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값에 비해서 확률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높다. 확률 밀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값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확률은 해당 그래프의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연속 확률 분포는 특정 값이 아니라 연속적인 값이기에 특정 포인트, 이산 확률 분포처럼 특정 포인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밀도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의 면적으로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뒷장에서 제가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확률 밀도 함수, 좀 전에 PDF라고 했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고 누적 분포 함수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합니다. 확률密도 함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연속 확률 변수가 특정 구간 A 이상에서 B 이하일 때의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을 말합니다. 누적 분포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얼마 이하일 때까지의 확률을 나타냅니다. 즉 누적된 값이죠.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 연속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균일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 두 개인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처럼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나머지 분포는 단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몸무게 분포입니다. 우리는 정규 분포를 가우스 분포라고 하고요.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연속형 분포로 표본을 통한 통계적 추정 및 가설 검증 이론의 기본이 됩니다. 정규 분포는 데이터가 평균값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말합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 표준 편차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옆으로 퍼졌다가 좁아졌다가 이와 같이 분포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전에 설명을 드렸던 스케일이 다른 데이터들이 있을 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가 필요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표준화가 필요한 거죠. 표준화는 Z-스코어를 통해서 표준화가 필요하듯이 연속 확률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가 필요합니다.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특정 값의 확률을 구하거나 통계적 결론을 도출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이미 수학자들이 특정한 값을 가졌을 때 확률을 표로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표만 읽는다고 하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평균이 0일 때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지점의 확률은 그러면 여기에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은 68%입니다. 그리고 2시그마 평균이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2시그마 플러스 2시그마 즉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일 때의 확률은 95%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부품의 평균 길이가 100mm이고 표준 편차는 5mm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은 정규 분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면 92mm 이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90A에서 B라는 구간이 아니죠. 92mm 이하가 나올 확률이죠. 누적 분포 함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Z스코어 92 빼기 100 나누기 5를 하면 Z스코어는 마이너스 1.6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보면 Z점수가 마이너스 1.6일 때에 누적 확률은 0.0548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실제 그 부품이 나올 확률은 5.48%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특정 구간에서 발생할 확률을 말하고요. Z스코어 변환을 통해서 특정 값의 누적 확률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속 확률 분포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균일 분포는 Uniform Distribution, 균일하다는 말이죠. 그 일어날 확률이 분포가 균일합니다. 주사위에 각 숫자가 나올 확률입니다. T 분포는 T Distribution, 정규 분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양쪽 꼬리가 좀 더 두꺼운 분포의 모양을 띠고 있고요. 표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크다, 작다의 기준은 30개를 말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혹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고 우리가 모 평균을 알고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 혹은 두 집단의 평균이 동일한지 알고자 할 때 T분포를 사용합니다. 카이 제곱 분포,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오른쪽으로 비대칭이며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명목척도, 서열척도 데이터에서 독립성 검증이나 적합도 검증에 활용됩니다. 독립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가 연관이 없는가,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고, 적합성 검증이란 데이터가 특정 이론적 분포에 적합한지, 즉 얼마나 잘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F 분포, F 디스트리뷰션. 오른쪽 비대칭이며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모집단의 분산이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되는 두 모집단으로 두 개의 표본 분산의 비율입니다. 분산 분석, 회귀 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 활용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